5월 31일 연방하원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및 지출 삭감 합의안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여부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 시한은 금요일인 2일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에서 합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만약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명 상원 의원이 찬성의 표를 던진다면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법안 수정 요구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합의안에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대선 기간을 포함해 2년간 상향하는 조건으로 국방과 안보 분야를 제외한 일반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강경파는 물론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도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추가 정부 지출 삭감을 비롯해 웨스트 버지니아와 버지니아의 가스관 건설 항목의 삭제를 놓고 안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이 가결될 경우 다시 하원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디폴트 시한 이전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척슈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빠른 의사진행으로 초당적 합의안을 대통령에게 보내든가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를 맞이하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며 수정안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지체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상원 표결에서도 일부 반대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제프 머클리 오리건 상원의원 역시 반대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재를 한다면서 스파이 행동을 하는 기자들,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파이들이 활동하는 워싱턴 DC에는 흔한 얘기입니다. 이런 간첩 활동하는 기자들의 연방의회 출입을 정지시키자는 결의안이 연방하원에 계류돼 화제입니다. 공화당 소속 잭 버그만 미시간 하원의원은 중국, 러시아, 카타르 등 외국 국영 언론사 기자들이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FARA 준수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의회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버그만 하원의원은 결의안에서 자격을 갖춘 언론인에게 부여되는 하원에 대한 특별한 접근 권한은 정확한 보도에 도움이 되지만 의회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원하는 외국 세력이 탐내는 접근 권한이기도 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언론의 자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언론 특파원들이 초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해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버그만 의원은 법무부의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에 중국 에이전트로 등록된 중국 언론사 기자 24명 이상이 현재 118대 의회 출입증을 받았으며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료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의 기자 16명도 출입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후원을 받은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에 대해서는 언론사별 출입증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연방수사국 신원조회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38년 제정된 FARA를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 특정 국가의 이권 대행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라는 기관이나 개인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연간 예산, 경비, 활동 범위, 외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밝히도록 명시했는데요. 법무부는 2018년 중국 신화통신과 CGTN 등의 FARA에 따라 외국 대행 기관으로 등록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무부는 2020년 신화통신과 CGTN, 중국 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국영 언론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중국 매체들은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경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무려 78%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답한 겁니다. 시장조사기관 뉴머레이터가 미국인 1,02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 실시했습니다. 78%의 응답자들은 앞으로 몇 달간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40여 년 만에 최고치인 9.1%에 비해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9% 올라 거의 절반이 꺾였지만 여전히 치솟는 물가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응답자 가운데 68%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악화 우려 속에 미국인들은 식당과 전자제품, 여행 등 순으로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항공요금이 가장 비싼 공항은 버지니아에 위치한 덜레스 국제공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 교통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파이낸스 버즈에 따르면 덜레스 공항이 국내 국제선 평균 왕복 요금이 타 국제공항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덜레스 공항의 국내선 평균 왕복은 494.78달러로 456.86달러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보다 비쌌습니다.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은 444.43달러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내선 평균 요금이 400달러를 넘은 공항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11개 공항이 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선의 전국 평균 항공료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14.1%,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그 후 23.2%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평균 항공료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2014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공항에서 국내선 요금이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 공항 중 라스베이거스 해리드 국제공항 264.24달러,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 271.78달러, 올랜도 국제공항 273.35달러, 오클랜드 국제공항 288.23달러,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 303.5달러 순으로 5곳을 꼽았습니다. 항공사 측은 팬데믹 이후 이번 여름 최대 여행자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늘어난 여행객들과 항공사 직원 부족이 맞물려 많은 항공사들의 항공편 취소 및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가 결항 또는 장기간 지연을 야기할 때 그 책임을 항공사에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수천 명의 조종사를 포함해 약 3만 명의 직원을 고용해 항공 운항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항공 편수를 제한한 경우도 있어 이번 여름 시즌에도 높은 가격과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팝송 중 하나죠. 영국의 락밴드 퀸의 명곡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목이 원래는 몽골리안 랩소디였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퀸의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의 가사 초고에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머큐리의 유산 상속자인 메리 오스틴이 보관하고 있었던 이 초고는 오는 9월 런던에서 열릴 소더비 경매에 출품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를 적은 초고는 모두 15페이지로 머큐리는 이 중 한 페이지에 몽골리안 랩소디라는 문구를 맨 위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몽골리안이라는 단어 위에 X표를 한 뒤 보헤미안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제목을 수정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팝 전문가들은 프레디 머큐리가 작사 과정에서 특정 단어를 여러 단어로 교체하는 작업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초고에선 마마, Just Kill the Man으로 시작되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도입부가 당초에는 마마, There's a War Began 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소더비 측은 몽골리안 랩소디라는 문구가 적힌 이 초고의 낙찰 예상가를 150만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6월 1일 K나우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